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이런 5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크게 악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선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B-52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건너편인 사우디 쪽에서 이 사우디를 우리 이렇게 보호해준다라는 동맹 강화 차원, 그리고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의 이 무력 시위를 했다. 에서부터 5가지 대만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단신을 전해드리고, 오늘의 핵심 뉴스인 미국이 우리 K2 전차에 대항해서, 우리 K2 전차가 지금 3.5세대 전차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2 전차를 해외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내놓아서 K2 전차에 대항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경고가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B-52H 전략 폭격기 2대를 폭격기 태스크포스 형태로 투입해 이란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이 보병 휴대용 벽투과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종래 벽투과 장치가 사람의 유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새 레이더는 벽 건너편을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 사물의 형상과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영국이 이와 별개로 영국 독자적인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자금만 25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프랑스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배회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소형 캡슐로 발사되어 24시간 이상 수면에 떠 있다가 소형 쿼드코프터를 발사해 주변을 정찰하는 시스템인데, 대단히 효과적인 특수전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와 불과 46km 떨어진 최전선 기지인 마주 열도의 둥인향과 쾌모이 섬에 BI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항공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앞에 46km 떨어진 코앞에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설치하면 일단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최우선 타격을 당하면서 중국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조기 경보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앞에 지금 진먼다워 금문도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국 코앞에 대만형의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가지 핵심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기갑 장비와 포병 장비 부족을 호소하며 서방 세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40대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제공하는 것을 독일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육군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레오파르트 2 A4 전차 가운데 40대를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려는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돌연 독일 정부가 최종 사용자 승인을 내줄 수 없다며 스페인 측에 양도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6월 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은 스페인으로부터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에 대한 그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라며 요청받은 것이 없으니 승인할 것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그 다음날. 왜냐? 이후 독일 정부는 스페인 측에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전차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나토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라며, 독일은 스페인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불허한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스페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방제 전차 공여 불허 합의는 금시초문인데다가 최근 독일이 88대의 레오파르트 1 A5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 약속, 동유럽 국가들과 전차 스와프 약속을 연달아 어기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 소유의 전차 처분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와 자주대공포,
장갑차 양도 약속을 석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고 최근 비셰그라드 국가들에서 쏟아지는 비난처럼 동유럽 국가들과의 전차 스와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인 반기역 작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가 포병 전력과 기계화 장비 부족이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는데요. 외교 석상에서는 가장 크게 생색을 내고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면전에서 자신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뒤로는 제3국의 무기 공유까지 맡고 있는 독일의 위선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자유세계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독일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육군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전차들 독일이 감군을 하면서 그 전차가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전 서유럽, 터키까지 이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이 독일이 2,000대 이상 가지고 있던 이 전차를 너도 나도 중고로 다 사갔습니다. 거기에는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독일이 1980년대에 만들어서 쓰고 있던 전차를 중고로 사갔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30년 훌쩍 넘고, 이제는 40년 다 돼가는 전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레오파르트 2 A4 전차는 대부분 치장물자로 지금 전환을 시켜놨어요. 그 중에 한 개 대대 분량인 40대를 우크라이나로 주겠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공급받아야 되니까 훈련받으러 와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독일로부터 샀으니까 무기는 원천 그 생산국이 최종 사용자 승인 허가를 해줘야 이렇게 판매를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요청을 했더니 숄츠 총리가 요청받은 바 없다 했는데 그 다음날 독일 정부가 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나토에서 서방제 전차는 안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허한다 라고 또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레오파르트 1 A5 이거 88대를 주겠다. 아니 구형전차는 서방전차 아닙니까? 그리고 게파드 자주 대공포 이런 거 주겠다고 해놓고 말만 발표를 하고 지금 석 달째 탄약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탄약이 왜 없습니까? 탄약 지금 105mm 포탄 가지고 있는 나토탄들 쓰고 있는 나라들 천진데 그거 받아오면 되죠. 왜 탄약이 없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인이 주겠다는 것까지 지금 못 주게 안 돼. 불어. 이 도대체 독일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지금 비셰그라드 국가라고 하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과 전차 스와프해서 자 니들이 T-72 전차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리가 그 대신 레오파르트 2 A4 이거 줄게 라고 약속을 다 해놓고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전 세계에서 독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숄츠 총리 완전히 좌파예요. 정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군사TV, 국방TV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왜 정치질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좌파면은 그 좌파가 부끄러우면 좌파하지 마라 이겁니다. 정말 좌파들은 다시 보자 좌파,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 라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힘을 받지 못했던 이 사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에서 K2 전차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생산 중인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오는 10월 10일 차세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며 티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11일 오후 공개된 이 티저 CG는 대략적인 실루엣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두운 이미지이지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전차가 기존의 M1A2 SEP V3 전차와는 차원이 다른 환골 탈퇴형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포탑이 전면 재설계되어 방어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주포는 44 구경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반동이 크게 감소된 XM360E1과 자동 장전 장치 조합을 통해 연사속도와 사격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차는 방어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서 차체와 포탑을 전면 재설계해서 측면과 후면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고 능동 방호 장치는 물론 무려 30mm 체인건이 장착된 RCWS를 장착해 화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구체적인 재원과 성능은 오는 10월 10일 미 육군과의 공동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차세대 M1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면 사실상 가장 뒤처지는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던 M1 전차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포탑 상부가 뭐 지저분합니다. 뭐 덕지덕지 지금 갖다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덕지덕지한 게 바로 이제 이 30mm 체인건이에요. 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일단 뭐 M1 전차 덩치가 크니까 30mm 이 포탄 많이는 못 넣겠죠. 아무래도 이제 30mm 포탄이 그래도 이만하니까. 그래서 장갑차나 트럭 같은 것들을 상대로 12.7mm 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30mm 이 체인건으로 그냥 막 한 두 발씩 퉁퉁퉁 뭐 두세 발씩 쏴버리면 장갑차 격파되고, 트럭은 뭐 한두 발만 퉁퉁 해버리면 격파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겠다.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병 전투 장갑차의 전투 능력 플러스 전차,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우리 K2 전차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죠. 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도 3.5세대 전차인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K2 흑표 전차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호평받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 K2보다 방어력이 약하죠. 뭐 공격력이 약하죠. 또 지금도 44 구경장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거 또 미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시가전을 뛰어보니까 포신이 긴 55 구경장 이거 안 되겠더라. 가다가 뭐 돌리다가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44 구경장 짧은 거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건데, 자기네들이 열화 우라늄탄이 있으니까 44 구경장 해도 우리 55 구경장보다 더 강한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수출하면 열화 우라늄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텅스텐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공격력이 약해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T-90M 전차 그 방어력을 뚫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어력도 마찬가지로 에이브람스 전차가 미국 거 같은 경우는 열화 우라늄 장갑을 써서 밀도가 워낙 조밀하기 때문에 이 텅스텐탄이 뚫고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수출용은 또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격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방어력만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 제설계에서 모듈형 장갑, 그래서 뭐 좀 더 붙이고 싶으면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듈형 장갑에서 방어력을 강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전차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M1 A2 SEP V3 이거 지금 폴란드가 사갔는데 대당 250억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신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내놓으면 이거 300억 넘을 수 있겠죠. 뭐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격 경쟁력에서 성능, 뭐 이 30mm 포탑 이건 괜찮아요. 성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K2 전차를 과연 능가할 수 있을까? 공격력은 K2를 능가할 수가 없죠. 우리는 55 구경장이니까. 방어력 뭐 비슷하다 치고, 그런데 가격이 2배 이상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이브람스 전차가 팔릴 수 있겠죠. 왜? 미국이라는 외교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릴 수 있겠으나, 그 외에 정말로 무기체계 성능만으로 우리 흑표 전차의 위상을 능가하기는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이거 나오면 야, 한국의 K2 흑표가 가성비 짱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 이렇게 미국이 한국 전차를, 이거 지금 뭐 자기네들이 한국 전차 때문에 라고 한 적은 없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 군사 마니아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전차 위상이 올라갔다. 기분 좋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